구와 뒤늦은 깨달음,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신 지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고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온갖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네 남매는 번갈아가며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 말도 섞지 않는 상태였어요. 딸만이 중재하려고 애썼지만 오빠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갑자기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심장 모니터에서 불길한 소리가 계속 울려댔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족분들 빨리 오세요. 간호사가 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네 남매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딸이 울부짖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때 어머니가 간신히 눈을 뜨셨습니다. 네 자녀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시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엄마가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야 할 것 같구나.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딸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큰아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큰아들아, 너는 정말 고생 많았다. 장남이라는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큰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둘째야, 너도 참 착한 아이였는데 중간에 끼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둘째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어머니,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딸을 보셨습니다. 우리 딸, 내가 있어서 엄마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르지. 엄마.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막내를 보셨습니다. 막내야, 너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 너도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니까. 막내 아들이 어머니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제발, 형제끼리 화해해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어머니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의료진이 다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후 3시 27분 70평생을 사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입니다. 의사의 짧은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네 남매는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직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딸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큰아들도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효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 되셨어요. 이제야 형제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말이에요. 어머니의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형제들 사이의 갈등이 워낙 깊어서 장례식 진행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거든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은 제가 주관하겠습니다. 둘째가 반대했습니다. 왜 형 혼자서? 우리도 아들인데. 그럼 막내도 끼워줄 거야?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을? 막내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들, 저는 빠질게요. 제가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할 자격이 없어요. 딸이 말렸습니다. 막내야, 그러면 안 돼. 어머니가 그걸 원하시겠어? 하지만 막내 아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누나, 저는 정말 자격이 없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게 다 제 때문인데. 결국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만 흘렸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막내 아들은 왜 안 왔지? 유산 문제로 싸우다가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더라. 참 불효자식들이네.
큰아들과 둘째는 이런 시선들을 견디며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책감과 막내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길에 딸이 오빠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들, 이제라도 막내와 화해하면 안 될까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잖아요. 큰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막내가 한 일은 변하지 않아. 그래도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결국 막내 때문이야. 그런 놈과 어떻게 화해해?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형제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혼자 있을 때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발, 형제끼리 화해해라.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막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막내가 아플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막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내가 너무 심했나? 큰아들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막내가 오지 않은 것을 보면서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막내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까? 딸은 계속해서 오빠들을 설득했습니다. 오빠들, 막내도 일부러 어머니를 아프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꼬인 거잖아요. 하지만 15억을 횡령한 건 그것도 막내 나름대로는 살려고 한 일이었을 거예요.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형제를 포기할 일은 아니잖아요.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막내도 어머니의 소중한 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한편 막내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달래도 식사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계속 자책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머니를 죽였어. 내가 죽였어.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정말 내가 죽인 거야. 내가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을 거야. 막내 아들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정말 살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형들 말이 맞아. 나는 정말 가족의 암덩어리야. 막내 며느리가 남편을 달래려 했지만 막내 아들의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갑자기 막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형님, 막내 있어요? 네. 하지만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큰아들이 안으로 들어가니 막내 아들이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형, 야, 너 이게 뭐야? 이 꼴이 뭐야? 막내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큰아들이 막내의 어깨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이러다가 죽을 거야? 죽어도 싸죠. 제가 어머니를. 야!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이런 모습 보시면 좋아하시겠어? 막내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저는 정말 알아, 내가 죄책감 느끼는 거. 하지만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건 더 큰 불효야.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지? 기억해요. 화해하라고 하셨잖아. 근데 너 이렇게 죽으면 어머니 소원을 저버리는 거야. 막내 아들이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그럼 15억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해결하자. 일단 너부터 정신 차려. 이 말에 막내 아들이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큰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족 화목을 바라셨는데 우리가 계속 싸우면 어머니가 편히 눈 감으시겠어? 며칠 후 둘째도 막내를 찾아왔습니다. 막내야, 형이 와봤다. 형, 너 정말 많이 야위었구나. 둘째가 막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생각해봤어. 형, 우리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하고.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맞지만. 둘째가 막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 형제 화해였잖아. 그거라도 들어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형제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49제 날 네 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딸이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들이 화해했어요. 늦었지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효도 못해서. 둘째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고집만 부렸어요. 막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이제라도 형들과 화해해서 어머니 소원을 이루려고 해요. 그날 형제들은 어머니 앞에서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원수는 아니기로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아오실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화해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던 어머니는 정작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어요. 뒤늦은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럴 걸 그랬다는 후회만이. 마이너스. 오늘은 어머니의 임종과 그로 인한 형제들의 뒤늦은 깨달음을 지켜보셨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후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려는 형제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과 영원히 메울 수 없는 상실감. 과연 이제 이 가족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